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살 된 딸과 3살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딸과 아들은 서로를 무척 아끼는 사이 좋은 남매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는 사이가 안 좋아서 오래전부터 따로 살아왔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엄마인 저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면접 교섭일은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주말입니다.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주말을 보낸 뒤에 다시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1년 반 동안 면접 교섭이 잘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면접 교섭일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남편이 2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딸이 엄마를 찾고 있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다음 날에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딸만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남편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엔 시부모님이 계셨습니다. 2분은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섰고 욕까지 하면서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폭력도 폭력이지만 문제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제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남편 주소지로 이전한 겁니다. 현재 남편은 둘째만 분리양육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번 일로 딸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에게는 4살, 3살 어린 자녀분이 있고 또 법원에서는 자녀의 임시 양육자로 사연자분을 지정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2 아이 중 둘째를 상대방이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해서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식죄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해서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식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 판례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 판례는 이혼 소송 중에 비양육친인 그 남자분께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 양육친에게 함께 생활하던 그 아이에 대해서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양육친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양육친과 연락을 두절하고 가정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저희 사연의 경우 아이들의 아빠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상대방의 행위가 그 목적이나 의도나 그 정황 또는 지금 아이의 상태라던가 아이의 자유와 복리가 얼마 정도 침해됐고 법원에 확정된 심판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네. 대법원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상대방은 지금 분리양육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매가 굉장히 우애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남매 떨어뜨리지 않는 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분리양육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미성년 자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자녀의 최대한 복리 우선의 원칙을 고려한다면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서 분리 양육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사연자분이 키우고 있는 아이나 지금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둘째 아들 모두 지금 서로 남매지간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양육은 사실 좋지 않을 것 같고 보통의 이제 법원에서도 분리양육은 좀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추세이긴 하죠. 지금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사연자분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인장을 위조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가 둘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지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째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연자의 인장을 조각하였다면 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연자의 인장을 위조한 것으로 사인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둘째의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줄 안에 사연자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그 위조된 사연자의 도장을 찍은 후에 그 사실을 모르는 그 주민센터 직원에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서 이를 행사하였다면은 위조사인 행사죄에도 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인 위조죄와 위조사인 행사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아들을 신속히 찾기 위해서는 어떤 청구를 해야 할까요? 예,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네. 유아인도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유아인도 명령 자체가 이제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 이행명령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고요. 네.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 유치장 등의 감치시설의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최종 판결 나왔을 때 이제 이행명령이나 이제 감치까지 가능한 거고 사전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까지는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판결이 나와서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강제집행 통해서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주의할 점 혹시 있을까요?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 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혼소송 중에 임시양육자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 아이들을 분리양육하는 거는 자녀들 복리에 반하기 때문에 분리양육은 좀 안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신속히 찾으려면 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해야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에 불응할 경우에 이행명령 신청하고 이제 과태료 또 감치 신청까지 가능하다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원지 변호사였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